네, 시흥3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경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시작하면서 경기도민과 또 지역구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시흥시 제3선거구 신현동, 연성동, 장곡동을 지역구 둔 김진경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2023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 한 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텐데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새해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또 기회도 주고 또 더 많은 고르게 좀 이렇게 주고 싶은 기회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뭐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또 나아가서는 또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출산율이 좀 낮습니다. OECD 국가로 보면은 최저하위 수준으로 됐고 낳는 그 명수는 한 0.8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신혼부부에게 또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도록 좀 정책을 좀 펼쳐보고 싶습니다. 네. 자, 김진경 의원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가 바로 4선입니다. 네, 3선도 아니고 4선. 4년 만에 돌아오셔서 감회가 상당히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정치에서 이제 한 걸음 뒤로 빠져 있는 상태였지요. 근데 하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좀 기회를 주셔서 다시 경기도 의회에 다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좀 감회가 새롭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책임감도 있고 좀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초선 의원님들한테 뭐 어떤 모범이 될까, 또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좀 인정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한다면 뭐 의정 활동은 재미있을 것 같고 또 다시 또 의회에 돌아왔으니까 또 설레임 이런 기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또 상임위 활동이나 이제 의정 활동을 해보니까 아, 일들이 참 많구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공백 그 기간에는 어떻게 좀 활동을 하셨나요? 일단 2018년도가 되겠죠. 2018년도 이후에는 우리 시흥갑 지역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맡아서 좀 이렇게 주민과 소통하고 또 화합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그 이후에는 21대 총선 앞두고 지금 현재 문정복 국회의원님을 당선을 시켜서 그 이후에 2년간 국회 보좌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 뭐 국회 운영위원회, 또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업무를 맡아서 좀 했고요. 이러한 중앙 정치 또 지방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좋은 기회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4선째지만 그 4년의 기간이 매우 의미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4선 맞이하는 도의원의 어떤 그 활동은 지난 3선 때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때의 시기와 또 지금의 시기가 또 다른 것 같아요. 청사도 또 새 청사고 또 이제 광교 시대가 열렸다 이런 뭐 표현도 하고 또 도지사님도 바뀌었고 저 있을 때는 7대, 8대, 9대는 뭐 김문수 지사 또 남경규 지사 야당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11대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여당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동연 지사와 함께 또 소통도 하고 또 상생도 하고 또 협치도 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바라고 있는 것들 좀 정책을 잘 펴나고 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좀 정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4년 공백 이후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어떻게 또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도전하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하네요. 시흥시가 택지 개발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이 많이 들어오면서 저희 선거구가 원래 2선거구였는데 이제 한계가 늘면서 이제 3인 선거구로 선거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마할 때도 솔직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4년 동안 보좌관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에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스킨십 한 게 많이 적었습니다. 제가 현직일 때는 뭐 주민들하고 스킨십도 하고 뭐 민원도 해결하고 좀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출마를 만약에 했을 경우 제가 정말 당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한
정치가 있지 않냐. 그리고 네. 또 지역 발전도 열심히 했지 않았냐. 그런 응원 메시지가 많아서 네. 좀 거기에 좀 저한테 마음이 딱 와닿았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시흥은 제가 또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흥을 좀 아름답게 좀 청사진을 좀 그리고 싶어서 또 전기에 다시 들어와서 직접 해보고 싶어서 네. 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예. 2008년에 이제 보궐선거로 7대 때 네, 들어오셨는데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네. 30대 중후반도 아니고 초반의 정치인이 도의원되는 경우가 별로 없던 시절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 네. 당시 시대를 보면 뭐 40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대 후반부터의 이제 네. 정치 생활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우리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가 40대 후반 그렇게 알고 있었고, 네. 저 또한 많은 힘든 또 경험을 했지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배운 것도 적고, 그렇다고 제가 뭐 정치를 하면서 뭐 들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 많이 배웠던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금 4선이 11대 도의회 두 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의장하고 의장하고 저하고. 김진경 도의원하고 야, 뭐 선수로 치면은 거의 뭐 아, 네. 탑에 올라가 계신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주목을 좀 많이 받으셔서 부담은 안 되십니까? 아, 솔직히 부담은 많이 되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네. 정말 모범이 될 수 있을까? 아, 그런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선 의원이다 보니까 또 우리 초선 의원님들한테 네. 좀 제가 노하고 음. 했던 거를 또 이수도 해줘야 되는 네.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열심히 의정 네. 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4선이라는 그 위치까지 오신다면 분명히 능력도 있으시고 내공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참 정치인이라는 자리가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좀 본인을 다스리고 좀 다잡아주는 뭐 신조나 철학 이런 네. 게 있으시겠죠. 네, 일단 정치인 하면 잘해도 혼나고 못해도 혼나고 그런 수식어가 딱 붙습니다. 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지사지,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입장으로 돼서 입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내 자신이 기득권에 젖어 있었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득권의 나라가 기회의 나라를 좀 만들고 싶고 기회가 흐르는 강물처럼 좀 이렇게 경기도도 변화가 되고 또 시흥시도 변화가 되는 그런 기회의 땅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전반기 도의회에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줄여서 여가교육 이렇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도시환경이 또 안행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여가교육 활동은 좀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네. 경제노동위원회로 신청을 예. 아, 아니 배석습니다. 아, 배속을 처음에는? 배속을 받았는데 이 원구성이 좀 잘못되면서 우리 상임위에 여가교육에 의원님 두 분이 좀 겹치는 지역구가 겹쳐가지고 네. 제가 이제 사보임을 했습니다. 예, 사보임을 했는데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막상 여가교육으로 와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피부에 와닿았던 것들이 있고 또 하나 또 재미있고 더 인연이 있었던 게 뭐냐면 네. 제가 지난 대선 때 그 캠프에서 여성위원회 소속으로 일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네. 뭐 청년도 만나고 뭐 여성도 만나고 또 보육계도 만나고 교육계도 네. 만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구춤거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돌봄 문제라든가 또 유보 통합 또 출산율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여가 교회에 왔으니까 해당하는 부분들은 정책을 잘 살펴서 우리 경기도민에게 좀 이렇게 나눠주고 또 정책도 펼치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예 정책이 펼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역구가 시흥시 신현동, 장곡동, 연성동 이렇게 두고 계신데요. 네. 시흥도 인구가 이제 50만을 훌쩍 넘겼고 네. 신도시와 또 원도심 간의 온도차도 좀 있는 네네. 그런 지역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좀 어떤 현안들이 있을까요? 신현동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연성동, 장곡동 같은 데는 신도시로 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흥시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시흥의 중심지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신현동, 장곡동, 연성동이 다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 그러니까 원도심하고 신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되게끔 그러니까 연결 도시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하나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년 동안 또 보장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그 경험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우리 의원님 공약을 보면 주민 편의시설 관련된 공약이 많습니다. 네네. 그만큼 좀 주민들의 관련 요구가 좀 많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아무래도 편의시설, 뭐 문화라든가 네. 체육시설 같은 게 우리 시흥시의 염원입니다. 땅은 넓지만 아직까지 그거에 해당되는 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조기 축구회 하는 사람들, 뭐 야구의 동호인들 같은 경우 네. 보면 다 이렇게 타지로 가서 운동을 하고 옵니다. 이런 반면에 우리 시흥시가 지금 인구가 60만을 지금 향해 달리고 있고, 또 경기도 지역 내에 인구 증가율이 4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뭐 편의시설이든 생활체육시설이든 조성을 조속히 하는 게 또 저의 또 바람입니다. 네네. 뭐 임기 내에 좀 가시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은 말씀 나온 김에 좀 네. 운동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몸도 좀 탄탄하시고 다부지신데 네네. 운동 좀 즐겨 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조기축구에 축구도 하고요. 네. 오전에 헬스를 매일 하는 편입니다. 그럼 뭐 네. 축구의 포지션은 시흥의 메시? 공격수입니다. 공격수. 네네. 그러면 시흥의 누구라고 해야 되죠? 아니, 이게 손흥민? 조그만데 조기축구이기 때문에. 예. 축구 오래 하셨나 봐요. 네, 축구는 오래 했습니다. 예, 젊었을 때부터 했으니까 좋아하는 편이고요. 예, 구기 종목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이제 끝으로 정면 카메라 보시고 네. 경기 도민과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네. 남은 임기 어떻게 활동하시겠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민생과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잘 사는 경기도, 또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저 먼저 실천하고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